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적항암제는 OS가 약하고 면역항암제는 PFS가 약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7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아바스틴 전체 생존율 OS 논란의 진짜 의미는? 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이 날까 안 날까를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듯이 전이성 직결장암, 비도세포 폐암 등 6개 암종에 이미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바스틴은 이미 여러 적응증에 처방이 되고 있는 항암제고, 처방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 OS 데이터가 부실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리보세라닙은 신생혈관 억제제죠. 마찬가지로 아바스틴, 베바시주맙도 신생혈관 억제제입니다. 한마디로 표적항암제라는 뜻인데, 표적항암제 아바스틴도 OS 데이터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는 난소암 치료에 있어서 베바시주맙의 최근 데이터를 토론하면서 촉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GOG0218 연구에서 베바시주맙을 병용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여성의 평균 생존 시간이 베바시주맙을 추가한 것과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바스틴을 추가해서 치료를 했는데 OS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바스틴은 OS 데이터가 부실한 게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임상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미국, 캐나다, 한국에서 진행이 되었고 3, 4기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화학요법인 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 병항요법이랑 위약을 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요거랑 베바시주맙을 처음 6회 치료에만 병합한 군, 치료기간 계속 병합한 군으로 나눠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한마디로 세 그룹으로 나눴다라는 건데요.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병용을 하는데 위약을 쓴 거랑 초반에만 베바시주맙 쓴 거랑 끝까지 베바시주맙을 병용으로 쓴 거랑 세 가지를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평균 잔여 일생을 늘리는, 한마디로 OS가 늘어나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OS 데이터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OS가 좀 약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반면에 PFS는 좋죠. 자, 여기 보면은 PFS가 치료기간 계속 베바시주맙을 병행한 군이 14개월이고 위약군 4개월, 처음 치료만 베바시주맙을 쓴 게 3개월. 그러니까 베바시주맙을 쓰면은 치료 효과는 좋습니다. 위약군이랑 처음 치료에 쓴 것만 해도 또 1개월 정도 둘이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바시주맙을 계속해서 병용해서 사용하면은 PFS가 더 길어진다. 자, 그래서 PFS는 좋으나 OS가 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연구의 주 저자인 교수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 자, OS는 비현실적인 엔드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 후 생존기간이 길고 화학 반응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교수는 미국 FDA를 지목합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이 시판이 되고 팔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겠고, 물론 연구자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자, 이 교수는 FDA를 지목했습니다. 자, 약물을 승인할 때 FDA가 PFS의 가치를 더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OS보다 PFS의 가치를 더 강조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OS가 약하더라도 아바스틴의 PFS가 굉장히 강력하니까 OS가 약해도 뭐 문제없다, 이러한 의견이겠죠. 그러면서 이어서 새롭게 진단된 임상 3상 연구에서 5개의 연구에서 신생혈관 억제제가 PFS의 1차 엔드포인트를 만족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PFS는 전부 다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MD 앤더슨 암센터의 교수도 앞에 주장한 교수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신생혈관 억제제는 PFS가 강력하고 FDA는 PFS 가치를 더 강조한다.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OS는 공식 가설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종료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통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OS랑 PFS를 두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교수는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OS는 가설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종료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혼란스러운 변수를 조정하거나 다중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P값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네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OS만을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 교수들이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연구자들, 학자들 간에도 OS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바스틴은 이미 처방이 되고 있는 신생혈관 억제제인데 PFS는 뛰어나나 OS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자, 이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OS가 비현실적인 엔드포인트다, 공식 가설 검증 수행할 수 있는 종료점이 아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바스틴은 시판이 되고 있는 약이라는 것, 그리고 FDA에서는 PFS의 가치를 더 강조한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이루어졌었고요. 표적항암제랑 정반대의 데이터들이 나오는 항암제도 있습니다. 바로 면역항암제인데, 면역항암제는
PFS가 불리하고 OS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는 PFS가 잘 나오는데 면역항암제는 반대로 OS가 잘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살펴보는 사례는 옵디보, 시판 허가가 된 면역항암제입니다. 아바스틴, 옵디보 둘 다 시판 허가가 된 신약들입니다. 자, 그런데 각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건데 옵디보의 적응증 확대는 어트랙션 3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자, OS, 미디언 OS 값은 옵디보 투여군이 10.9개월, 대조군이 8.4개월, 그래서 사망 위험이 23% 감소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간단하게 요거 나누기 요걸 하면은 0.77이 나오는데 23%. 자, 그런데 자, 요거까지는 뭐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자,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PFS가 옵디보 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더 작습니다. 1.7개월, 3.4개월. 조금 더 높은데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1.7개월로 대조군보다 더 낮습니다.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PFS는 OS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다소 의아한 결과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OS가 옵디보에서 더 높은 걸로 토대로 봤을 때 지금 대조군보다 옵디보에서 프로그레션이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종양의 크기가 더 빨리 커질까? 그런데 이거는 대체적인 면역항암제의 특성입니다. 다른 적응증에 대해서도 면역항암제 단독 사용 시 PFS 개선을 보인 경우는 많지 않다. 면역항암제 연구에서 중요한 지표는 반응 지속기간이라고 제약사 측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키투르다, 옵디보, 면역항암제, PD 계열은 굉장히 혁신적인 201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작용기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신기하게도 PFS는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시대가 온다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면역항암제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론이었습니다. 마치 민간요법을 바라보는 시각. 또 이제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는 게 또 과학자들, 연구자들이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그거를 믿고서 정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미신을 믿고 있다, 민간요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 그때도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 면역항암제를 쓰면은 얘가 갑자기 암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갑자기 커지는 듯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딱 봐도 PFS는 기록이 빨리 되겠죠. 암이 갑자기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커지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치료가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연구를 한 연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고 보니까 이게 면역세포들이 침투해서 싸우다 보면은 막 전쟁이 일어나다 보면 암의 크기도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침투해서 싸우고 있는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작아져야지 치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면역세포들이 침투해서 싸우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암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PFS가 기록이 되니까 이렇게 작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밖에서 볼 때는 크게 커졌으니까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뻥 터지면서 치료가 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뭐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번 시간에는 표적항암제는 OS가 약하고 면역항암제는 PFS가 약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둘 다 FDA에서는 신약 허가를 받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